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독립군 군자금 말살의 상징 오늘 또 정관장을 한번 좀 파헤쳐 보기 위해서 우리 문성규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홍삼 독립운동본부 우리 본부장님이시고요. 그렇습니다. 우리 홍삼 독립운동본부가 공식적인 그 단체인가요? 예, 아하, 네, 네,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요. 멋지네요. 저 오늘 이 방송을 준비하다가 좀 깜짝 놀랐어요. 우리나라 국민 70%가 정관장 홍삼 그 상표를 이용을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이 정관장 이 상표, 이 브랜드 자체가 이 부적이라는 게 무슨 말이죠? 예, 그 지난번에 그 야당 대통령 대표 아니죠 후보 그 윤석열 씨가 네. 손바닥에다가 그 왕자를 새겨가지고 부적. 왔지 않습니까? 네, 왕자 부적. 그러니까 본인이 왕이 되고 싶다 이거죠. 예. 대통령이 되고 싶다 이거죠. 이 부적이라는 것은 사진 찾아보니까요. 네. 기원하는 바를 이루게 해준다는 괴력의 주술 도구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정관장은 이 이름이 일제가 한민족 말살을 기원하면서 도구로 그 기원의 도구로 네. 저주의 주문입니다. 어허. 그리고 그 종이는 그 정관장이라는 그 주문이 새겨진 그 종이는 부적입니다. 네. 그래서 정관장 상표를 우리 홍삼운동본부에서는 부적이라고 봅니다. 우리 민족을 말살하기 위해서 조선총독부가 만든 부적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 자료 화면을 좀 잠깐 보면요. 예. 지금 현재 왼쪽에 나와 있는 건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정관장 예. 브랜드. 그러니까 정관장의 홍삼 제품을 사면 저게 이제 들어가 있더라고요. 예, 왼쪽에 있는 그렇습니다. 건. 예. 그러니까 토직삼, 그러니까 땅에다가 직접 뿌려서 이 재배한 뭐 육년근, 예. 양삼 이렇게 돼 있고 예. 맨 위에는 또 빙표라고 돼 있어요. 빙표라는 게 어떤 증표 뭐 그런 뜻인가요? 그러니까 국가 공인 기관에서 네. 이건 인증을 해준 상품이다. 이런 뜻입니다. 예. 근데 지금 현재 이제 한국인삼공사에서 그 판매를 하는 게 지금 정관장 제품인 거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오른쪽은 저것도 역시 빙표라고 돼 있는데 소화 뭐 몇 년 동 뭐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건 일제 강점기에 그 일본 아이들이 우리 조선 시대부터 빙표가 있었습니다. 그 조선 시대 썼던 그 빙표를 그대로 흉내내서 그 홍삼 사업을 하다 보니까 저것도 그대로 본을 받게 된 것 같습니다. 저건 이제 진삼사량 뭐 이렇게 표시가 돼 있는 거죠. 뜻입니다. 무게를 말하는 어떤 단위나 이런 무게 같은 걸 이제 그렇습니다. 보여주는 것 같고요. 이따가 저 인삼공사 홈페이지에 들어가 있는 그것도 자세하게 한번 말씀을 좀 해주시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근데 국민들은 왜 70%나 그 부적 상표 정관장을 이용을 하고 있는 거죠? 아까 그 부적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 부적을 이제 왜 정관장이 부적이냐? 요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 1910년도에 이제 나라를 이제 빼앗기게 되니까 그 먹고 살 길이 없어서 해외 나갔던 우리 홍삼 장수들이 그날 그 홍삼 판돈에서 좀돌살 모듯이 모아가지고 독립운동 자금을 보내고 또 그 자기들이 직접 독립운동도 하고 이렇게 해서 홍삼 장수들은 상인 홍삼 독립군이었습니다. 그리고 1900년대 1922년쯤 돼서 상하이의 일일신문의 기사를 보면은 한인 독립운동가들은 홍삼 행상 차림으로 거리에서 행상을 하면서 사람들을 모아 독립운동을 하기 때문에 일경이 쉽게 발견하기가 어렵다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조선총독부는 1928년도에 한인 홍삼 장수들의 홍삼 판돈이 독립자금으로 들어가는 것에 심각한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라고 본국에다가 일본이죠. 일본 본국에다가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급기야는 1940년에 조선총독부는 홍삼이 한인들의
독립운동 자금으로 활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홍삼의 감시를 더욱 철저히 해야 될 필요성을 느낍니다. 그래서 그 결과물로 홍삼 감시를 위해서 홍삼에 붙인 그 딱지가 바로 정관장입니다. 그리고 이 1940년 이 정관장이란 홍삼 감시 딱지가 홍삼에 붙기 시작한 뒤로 그 전까지는 활발하게 일어나던 독립운동이 시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자금이 차단이 되니까요. 결국 홍삼으로 인해서 독립운동을 일으키게 되는 그런 일은 사라지게 됩니다. 네. 그래서 정관장의 민족말살 부역 결과라고 볼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 홍삼운동본부에서는 정관장을 부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관장이라는 이름은 홍삼에 붙어져 한민족 말살을 원하는 일제의 목적에 부역한 저주의 주문, 곧 음흉한 부적이다. 이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우리 그 시청자분께서 댓글을 좀 남겨주셨는데 질문이 들어왔어요. 전주 한옥마을 근처 매장에서 보신 분인가요? 이렇게. 우리 문성규 대표님은 맞습니다. 맞습니다. 자, 우리 문성규 대표님은 전주 한옥마을 근처에서 그 홍삼 그 사업을 하고 계시죠? 예, 한옥마을 그 입구 옆에 있습니다. 그 호텔 옆에. 네, 저희가 근데 이 방송을 하고 있는 게 사실 우리 문성규 대표님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 방송을 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업을 그렇습니다. 지원하기 위해서 한다면 제품을 수북하게 쌓아놓고 막 광고를 하겠죠. 그렇죠. 그런 취지에서 하는 광고가 아니고요. 저희는 이 정관장이라는 그 홍삼 그 브랜드 정관장을 영업 못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한국인삼공사가 영업을 못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저희는 그 브랜드 사용은 사실 대한민국의 정기를 훼손하는 거다. 그렇죠. 대한민국 민족 정기를 말살하는 거다. 그런 취지에서 저희가 이 방송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브랜드를 바꾸면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그 부적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덧붙여서요. 자, 그러면은 그 홍삼에 붙은 그 우리 홍삼운동본부에서는 부적이라고 얘기하는 그 정관장이라는 식민 잔재가 그것을 선물을 하거나 그것을 선물로 받거나 한 그 선물에 그런 부적이 붙어서 온다면은 그 부적을 받은 사람은 일제 조선 총독부의 그런 저주를 그럼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건 정말 우리가 다시 한번 깊게 생각을 해야만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제가 우리 홍삼으로 독립운동 그 군자금 마련을 하기 위해서 홍삼 장수들이 이제 홍삼을 많이 판매를 하고 하니까 그거를 막기 위해서 정관장에 딱지를 붙여버리 정관장이라는 딱지를 붙여가지고 그거를 이제 전매를 해버리는 거죠. 완전히.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이제 독립군 군자금으로 사용이 되던 이 홍삼 판매 자금이 독립군에게 흘러가지 않고 그냥 말살이 돼버리는 그런 상황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정관장이라는 게 우리가 알면 못 먹는 거예요. 우리가 몰랐을 때는 못 쓰죠. 부적이니까요. 몰랐을 때는 우리가 먹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지금은 우리가 알게 되니까 이 정관장이라는 브랜드 이거 한국인삼공사에서 다른 제품 이름으로 나온다면 그건 먹을 수 있겠죠. 그러나 정관장이라는 이름으로 이 제품이 계속해서 나온다. 이거는 대한민국의 이 민족 정기 말살하는 아주 심각한 훼손 행위인 거예요. 그래서 특히 우리 민족은요. 그 엘리베이터를 층수를 정할 적에 층수를 기록할 적에 1층, 2층, 3층까지만 쓰고 4층은 쓰지 않습니다. 4층은 F라고 하죠, 보통. 그것도 이제 일종의 부적과 같은 역할을 한다라고 우리 민족들은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생각을 하고 있죠. 그리고 넉사자인데 그걸 죽을 사자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피하자. 여기까지 신경을 쓰는 우리 민족인데 우리 정관장이라는 부적에 대해서는 전혀 그런 생각을 않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이상합니다. 자, 근데 우리 국민들이 왜 70%나 그 부적 상표 정관장을 지금도 먹고 있나요? 계속 몰라서 그런 거겠죠? 그게 문제입니다. 지금 일제시대 때 우리가 존경하는 분들도 대한민국, 이제 대한제국은 이제 조선은 희망이 없다 해가지고 전부 다 뭐 최남선이니 이런 사람들이
일제 부역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네. 한민족은 이제 독립이 될 수가 없다. 이런 패배주의, 식민주의 전부 다 일제가 만든 것입니다. 여기에 전부 다 몰입이 돼가지고 모든 우리 그때 뭐 2천만 3천만 그러는데 우리 동포들은 일제가 우리 머리 위에 있고 우리는 그 밑에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동안에 만든 그 이름이 정관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관장 하면 옛날에 일제 소니 상품처럼 아주 훌륭한 그런 믿을 만한 제품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터에 해방이 됐습니다. 우리나라 광복 이후에 전매청에서도 그 이름을 그대로 이어서 쓰게 됩니다. 그리고 그 뒤에 한국인삼공사도 민영화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그대로 이어서 받아서 씁니다. 그 이유는 정관장이라는 세 글자만 붙이면은 국민들이 묻지도 않고 무조건 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부적인지도 모르고. 네. 이제 그런 원인이 크죠. 자, 정관장이라는 그 공식적인 뜻은요. 자, 요거 좀 자료를 좀 보면 이게 구글에 나와 있어요. 1940년대 초 사제홍삼과 위조 고려삼이 범람하자 조선 청독부 전매국이 만든 홍삼과 이 구별짓기 위해서 단어를 만들었다. 그래서 정부가 관할하는 공장에서 제조 포장된 진짜 관제품이라는 걸 뜻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이제 사제 홍삼이라는 게 바로 이 독립운동을 하는 그 홍삼 제품을 말하는 거죠. 그렇죠. 예. 자, 여기에도 공식적으로 나와 있는데 이 정관장은 한국인삼공사는 이걸 숨기고 있어요, 지금 현재. 그렇죠. 예. 그리고 우리 또 문성규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정관장하고 또 오랫동안 소송을 해가지고 이겼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법원에서 이기셨어요. 아주 드물게 이겼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대기업하고 싸워가지고 소송을 통해서 이겼는데 이 정관장이라는 상표 자체가 일제시대 때 조선 총독부가 만든 상표다. 그래서 쓰지 말라. 예. 그 불매운동, 그러니까 불매운동이라기보다는 그 현수막을 걸어놓고 피켓 시위를 하고. 운동이요. 예, 예. 그 운동을 하셨잖아요. 예. 그것 때문에 한국인삼공사에서 우리 문성규 대표님을 고소를 했는데 재판에서는 이기셨어요. 재판에서.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인삼공사는 아직까지도 버젓이 정관장이라는 브랜드를 쓰고 있다는 거죠. 정말로 이해가 안 됩니다. 예. 예.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이 불매운동을 하자는 그런 취지라기보다는 정관장이라는 상표를 바꿔라. 우리는 지금 현재는 이제 그런 취지로 방송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나중에 정말 이렇게 바꾸지 않겠다라고 고집을 피운다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불매운동까지 가야죠. 까지 가야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영업을 우리가 방해하는 행위는 절대 아니라는 거. 예. 그건 아마 이 방송을 나중에라도 그 한국인삼공사에서 보게 될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영업을 방해하는 건 아니다. 정관장이라는 브랜드 자체에 대해서 우리는 그 문제점을 지적을 하는 그렇습니다. 거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저희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저 앵커님께서 네. 왜 대한민국 국민의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대한민국 국민의 70%가 우리가 멍청하지도 않을 텐데 국민들이 왜 정관장을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느냐 그 부적인데 그 중에 한 가지가요. 금방 그 앵커님께서 그 한국인삼공사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국민을 속이는 것입니다. 어떻게 속이냐면요. 조선으로부터 이어받아 가지고 지금까지 정관장이 오는 것처럼 그 역사성을 쭉하니 잊고 있습니다. 정통성을. 근데 사실 일제 강점기에 조선에서 그 홍삼에 관해서 관리를 했던 행정이라든지 이런 것은 모든 것이 다 끊어지고 일본 아이들이 그것을 강탈을 해가지고 자기들 마음대로 활용을 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35년 동안에 있었던 그 역사를 정관장의 역사로 보고 그것을 그대로 조선의 맥을 이은 저 고려, 저 신라 백제, 삼한시대 때 하고 고려, 그다음에 조선 이렇게 이어지는 홍삼의 역사를 그렇게 일제 35년 역사도 그 안에 집어넣고 국민들한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은 정관장 하면은
처음부터 우리나라 홍삼의 이름이었구나 이게 네. 조선총독부 일본 것이 아니고 이렇게 인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까지도 정관장이 그렇게 112년 역사 해가지고 35년까지 포함을 시켜가지고 정당한 정상적인 역사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대단히 잘못된 역사 왜곡입니다. 그러니까 호도를 하고 있는 거죠. 예. 정확한 사실을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정확한 사실을 얘기하지 않고 있는 거.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국민들이 속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이 또 잘 모르시는 그런 상황들이 좀 있더라고요. 저도 잘 몰랐었던 것 중에 하나가 한국인삼공사가 대한민국의 이 공공기업이 아닌 거예요. 그죠? 그렇죠. 예. 근데 왜 한국인삼공사가 대한민국 공공기업이 아니냐? KTNG의 자회사죠. 100% 자유사. 예, 옛날엔 전매청이라고 불렀고 한국담배인삼공사라고 불렀는데 그게 민영화가 됐어요. 됐습니다. 예. 민영화가 되고 지금 완전히 사기업입니다. 네, 지금은 예. 100% 사기업이고 예,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에서 국민연금관리공단인가요? 거기에서 지분만 일부 갖고 있죠. 한 7% 정도 가지고 있는 예, 걸로 지분만 일부 갖고 있을 뿐 지분을 갖고 있다고 해서 그건 정부 거라고 보기가 아닙니다. 어려운 거예요. 일본 사람들이 한 25% 가지고 있습니다. 예, 일본에서도 굉장히 예. 많은 지분을 예. 갖고 있는 거죠. 예. 이제 그러다 보니 아마도 이 정관장이라는 거를 버리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 여하튼 이것 외에도 예. 한국인삼공사하고 정관장을 쓰고 있는 정관장이라는 부적을 쓰고 있는 한국인삼공사하고 일본하고의 관계를 여러 사람들이 얘기를 해주는 것 중에 하나가 서초동에 있는 그 지금 저 KTNG 본사 건물을 보면은 네네. 거기에 일본 그 저 왕족에서 쓰는 문양 비슷한 디자인이 돼 있다랍니다. 건물이. 아, 그래요. 거기까지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아. 얘기 듣고 보니까 정말로 이건 건물부터가 일본 것 같네. 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네, 그거는 저희가 사실관계를 조금 더 확인을 해가지고 예, 다음 예. 기회에 또 다시 한번 예, 방송을 그렇게 또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자, 우리 국민들이 또 잘 모르고 있는 그러면 홍삼이라는 게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예. 자, 그게 굉장히 그 중요한 얘기고요. 그렇지만 이제까지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는 얘기를 않고 있습니다. 그냥 가운데서 그 일제 강점기 때 것까지를 정통적인 우리의 것으로 생각할 정도로 우리들은 그 관심을 안 가졌죠. 그렇죠. 네. 그런데 이걸 우리가 좀 깊게 생각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민족을 상징하는 상품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요즘 같으면은 김치라든지 네. 김치하면 우리가 종주국입니다. 그럼요. 우리 것입니다. 네. 똑같습니다. 홍삼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러니까 김치 속에는 된장, 김치, 고추장 이 속에는 우리의 정신과 혼과 얼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네. 홍삼에도 그것이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김치라든지 요 역사보다는 홍삼의 역사가 훨씬 더 깊습니다. 한 2000년 이상의 역사를 이제 홍삼의 역사는 아니고요. 그 산삼부터 시작해가지고 총칭해가지고 인삼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네. 이 역사가 뭐 그것을 찐 것이 홍삼이니까요. 그러니까 한 2000년 동안 세계적으로 삼해, 인삼해, 홍삼의 종주국 역할을 유일무이하게 해온 우리가 해온 상품입니다. 2230년 전에 기원전 210년에 진시황, 그 중국의 진시황은 네, 진시황, 불로초. 예. 네. 이제 불로초를 찾으러 한 500척 배에 3,000명 그 사람을 보내서 동쪽으로 가면은 삼신산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그 불로초를 먹고 장수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니까 그것을 좀 찾아가지고 와라 그랬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와서 도착한 곳이 우리나라 그 남해 금산에 도착을 했답니다. 네. 그래서 지금 그 금산에 가보면은 그 사람들의 흔적들이 있답니다. 그 너럭바위에 한 7m, 4m 되는 너럭바위에 그 여기에 서불이 왔다 갔다 서불과차라는 뜻으로 읽혀지는 고문자가 새겨져 있답니다. 한 2000년 전에 새겼으니까요. 네, 그런 전설이 있습니다. 네, 자료 화면을 좀 잠깐 볼게요. 예. 서불과차. 예. 예. 그러니까 이 삼의 기원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저 우리가 생각. 서불과차라는 게 서불이라는 사람이 왔다 갔다라는 그렇죠. 그런 의미인 거죠. 예, 이 네. 서차라고도 뭐 서불이라고도 뭐 여러 가지 이름이 있다. 서복이라고도 하고. 근데 이 서불이라는 사람이 진시황의 그 건강을 책임져 주는 시종인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한 3,000명 인원을 끌고 불로초를 찾으러 동쪽으로 가면은 삼신산이 있는데 동쪽으로 와 보니까 남해에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그 금산이라는 곳에 가가지고 찾다가 실패를 했답니다. 그래서 서불이 다녀갔다라는 그것을 남기고 흔적을 남기고 그리고 제주도로 갔답니다. 전설이 간다면은 지금 서귀포에 가면은 정방폭포가 있는데 그 암벽에 역시 서불과지라는 그런 고 문자가 새겨져 있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비교를 해보니까 비슷해요, 글씨가. 아, 그래요. 예, 정말로 비슷하더라고. 사진으로 안 올라와 있나요? 예, 사진으로. 요 아까 그 사진인데요. 그것은 이제 금산에 있는 사진이고요. 예. 또 이제 그 서귀포에도 비슷한 그런 그 문양이 새겨진 그래요. 예. 너럭바위가 있습니다. 예. 여기 그 영주산이라고 하더라고요. 서귀포에 가면은 해발 326m의 영주산이라는 곳이 있답니다. 거기서 이 서불이 불로초를 찾아가지고 정방폭포의 그 암벽에 서불과지라고 서불이 다녀갔다라는 표식을 해놓고 이제 우리 제주도에서 보면은 중국이 서쪽이잖아요. 중국이 서쪽입니다. 그래서 서쪽으로 귀향, 서쪽으로 돌아간 포구다, 항구다 해서 서귀포랍니다. 그 전설이 그렇게 있고 실질적으로 제주도에 가면은 서복 전시관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거기에 이런 것들을 설명해주고 사진도 전시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면 이제 우리 그 얼먹거리 홍삼을 우리가 보통 얼먹거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예, 우리의 얼이 박혀 있는 먹거리라고 하는 이유는 뭔가요? 자, 그 효에 이제 그 중심이 되는 것인데요. 우리가 이 인삼의 전설을 보면은 예전에 옛날 옛적에 그 어머니께서 알아두셨는데 그 병명을 모르고 그냥 꿍꿍 앓고 계시니까 그 자식된 도리로서 이제 그 산에 가서 약초를 구하러 이렇게 막 다니다가 피곤해서 졸았답니다. 네. 이 아들내미가 졸았는데 그 순간 꿈속에 산신령이 나타나서 얘야 어디 한번 가봐라. 거기에 가면은 삼지오엽 그러니까 세 가지에 한 가지마다 5개 이파리가 있는 그리고 열매가 빨간 그런 그 약초가 있으니 그것을 캐다가 뿌리를 다려 드시도록 하거라. 삼지오엽 쪽이 산삼 아닌가요? 그렇죠. 네. 산삼이나 인삼이나 똑같습니다. 삼지오엽. 그 그래서 그 어머니가 그 산삼을 다려 먹고 낳으셨답니다. 불치병이. 근데 이런 비슷한 설화가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를 낳게 했다, 아들을 낳게 했다, 남편을 낳게 했다, 아내를 낳게 했다 이런 등등의 우리 전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네, 그렇죠. 이런 것을 보더라도 우리 땅에, 우리 전설에, 우리 이야기에, 우리의 약초인 것입니다. 아니 근데 이 전설만 갖고서 우리가 이 설인 먹거리라고 어떻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냥 전설은 전설일 뿐 아닌가요? 그렇죠. 그건 이야기죠. 근데 실제적으로 역사가 있습니다. 네. 우선 국제적으로 이 삼을 진생이라고 그럽니다. 인삼을. 네네. 근데 뭐 혹자들은 이 진생이 일본 아이들 발음 인삼을 갖다가 일본식 발음해서 진생이다 이렇게 오해를 하고 있는데 전혀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이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은 우리가 신봤다 그럽니다. 신봤다. 옛날부터 삼을 캘 때 삼을 보면은 신봤다 그럽니다. 그 심이 우리 고유어입니다. 이 인삼, 산삼, 삼에 대한 고유어입니다. 자, 요것이 아까 진시황도 이쪽으로 이것을 캐러 보냈듯이 이것이 이제 중국으로 전해집니다. 중국에서는 이 심이 삼으로 변합니다. 그리고 그게
또 중국 아이들이 상삼으로 이것을 썼다고 그래요. 상삼? 상삼이요. 상삼. 네. 그리고 그것이 이제 독일로 건너가서 독일에서는 쉰생, 쉰생. 그리고 이 학자들이 그 이 쉰생에서 이 그 발음을 따가지고 학자들이 그 이 고유 이름을 명명을 할 때 진생이라고 거기서 이제 유래가 됐다고 합니다. 근데 삼이 카나다, 미국, 일본, 중국 여러 군데서 나는데 한반도인 우리 고려 인삼, 한반도에서 나는 고려 인삼에만 학명으로 진생이라는 글씨를 씁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 진생은 단지 꼭 우리한테만, 고려 인삼한테만 쓰는 것입니다. 김치를 우리나라에서 나는 것에다만 쓰듯이요. 김무치는 그 우리 김치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또 한때 자기네들이 김치 종주국이라고 하기도 그렇죠. 그렇게 주장도 했었고요. 예, 요즘엔 또 중국이 또 그런 얘기를 해요. 예. 저는 이제 간혹가다 그런 걱정도 합니다. 만약 이 먹거리 반도체 이 홍삼이 지금 현재 반도체 이상으로 가치가 있는 것이 히토리처럼 됐을 경우에 일본 아이들이 혹시 자기네 것이라고 이렇게 달라들지 않을까, 자 그런 걱정도 사실 한편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것뿐만이 아니라요. 우리 역사적인 기록을 보면은 인삼 기록들이 참 많습니다. 뭐 그 외교로도 뭐 당나라에다가 선물도 주고 교육도 하고, 그 서기 800년대에는 신라 때 산양삼 얘기가 나옵니다. 그 신라 소송왕 때라는데요. 하도 이제 인삼을 많이 캐니까 이제 그 힘드니까 캐기가 그 인삼 씨를 갖다가 그 산에다 뿌려가지고 보니까 나니까 아 이것도 가능하겠구나 해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산양삼을 그때는 산양삼이라고 하지 않았겠죠. 이제 재배했던 기록이 신라 때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홍삼인데, 이 홍삼은 1123년 고려 때 송나라 사신이 우리 고려를 왔다 가면서 특이한 것을 봤습니다. 이 삼을 쪄서 말리는 모습을 보고 아 이것을 숙삼이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근데 지금 말한다면 홍삼입니다. 그게. 그리고 1541년쯤에는 경상북도 풍기의 풍기군수 주세봉이라는 사람이 인삼을 재배하는 법을 개발을 합니다. 왜 개발을 하게 됐냐면은 하도 중국에서 우리한테 그 삼을 돌라고 그러니까 삼은 없고, 그러니까 이 군수가 이렇게 그 중앙정부에서 자꾸 올려보내라고 하니까 그러면 인삼을 재배를 하자. 산에서 캐는 건 좀 힘드니까 재배를 해가지고 저 중앙정부에 납품을 하자. 이렇게 해서 농민들한테 인삼 재배하는 법을 가르쳤다는 기록이 있고요. 중국에서도 그때쯤 해가지고 본초 강목에 인삼 인공 재배를 한다는 기록이 나타난답니다.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은 1687년쯤에서는 묘삼이라고요. 우리가 이제 그 모내기 하듯이 네. 삼도 그렇게 심어요. 모내기 하듯이. 그러니까 밀식을 하고 네네. 거기서 뽑아다가 이제 이식을 합니다. 이제 이식할 때 그 삼을 묘삼이라고 그러는데 그 기술이 이때쯤 나옵니다. 네. 1687년 때쯤. 그리고 그때쯤에 1700년대쯤 해가지고는 프랑스 누이 14세를 그 태국 사신이 아련할 적에 우리 조선에서 나는 이 삼을 가져가서 아련했다고 그래요. 진상품으로. 그리고 요즘에도 이제 우리가 인삼밭 하면 사진이 그 차양막 있잖아요. 네네. 검은색 차양막. 네, 그래요. 마이산 아까 그 사진에 마이산에 쭉하니 그 인삼밭이 있잖아요. 그것이 1724년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 개경에 박유철이라는 사람이 차양막 그 재배수를 개발을 해가지고 그 뒤로 양산이 됩니다. 인삼이. 그리고 양산이 되니까 이제 그 무역을 활발하게 하게 되죠. 그래서 1800년 초에 그때는 이제 임상옥, 우리가 이제 그 드라마에서도 봤잖아요. 거상 임상옥 해가지고 네네. 임상옥이 사신 따라가서 중국에 가가지고 갈 때 홍삼을 가지고 가서 비싼 가격에 팔아서
이제 오기도 하고 그렇게 이제 자주 인삼 상인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중국에서는 그때 이제 하도 인삼 가격을 비싸게 돌라고 그러니까 인삼 그 수입상들이 단합을 해가지고 그 드라마에 보면은 그 인삼을 안 삽니다. 그리고 이 임상옥 선생이 이제 귀국을 할 때쯤 돼가지고 이제 못 팔아서 안달이 날 적에 그때 아주 낮은 가격으로 사기 위해서 그런 작전을 폈다는데 그 꿰을 임상옥 선생은 미리 알고 그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 비싼 홍삼을 마당에다 놓고 그냥 다 태워버렸답니다. 그러니까 중국 상인들이 몰려와가지고 빌었답니다.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을 테니까 제발 불태우지 말고 팔고 가십시오. 금액은 돌라는 대로 다 주겠습니다 해가지고 가격을 원래 가격보다도 10배를 받았답니다. 그러니까 가지고 간 그 홍삼도 탄 홍삼이 있고 속도 상했을 것이고 뭐 그런 생각 때문에 한 10배로 해서 그 백장으로 팔고 왔다는 그런 그 역사적인 기록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종주국으로서 고려 홍삼의 가치와 명성을 거상 임상옥 선생이 지키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네. 지금은 그런 우리 홍삼의 종주국인 우리 나라의 고려 홍삼에 그 조선총독부의 부적이 붙어가지고 주인 노릇을 하고 있는데 이건 정말로 말도 안 되는 현상입니다. 네. 그리고 실크로드에도 인삼이 나타납니다. 실크로드예요? 예. 네. 그 1883년도에 중국 문헌에 보면은 둔항, 실크로드의 그 둔항이라는 곳이 굉장히 중요한 곳인 것 같아요. 둔항에서 문조성 씨가 갔습니다. 문초운이라는 사람이 그 홍삼 무역을 하다가 그때는 이제 홍삼이 굉장히 금처럼 국가에서 관리를 하고 귀한 상품이기 때문에 허가 없이 판매를 하거나 그러면 안 되는 모양이에요. 네. 그래서 중국에서 그 문초운 씨를 잡아다가 그 이제 넘겼다고 그래 조선으로. 자, 그런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홍삼 독립군들이 주로 이제 해외에서 홍삼 행상하시는 분들이었는데 1890년대 우리 이제 구한 말에 나라가 많이 흔들릴 적에 그때 이제 국민들이 나라를 못 믿으니까 바깥으로 나가서 이제 돈벌이 하려고 나가는데 1990년대 하와이로 이민 간 사람이 한 150명 정도 되는데 그중에 90명 정도가 홍삼 장수로 나갔답니다. 그러니까 반절 이상이 홍삼 장수였죠. 그렇게 홍삼을 가지고 밖에 나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독립 자금으로도 많이 활용이 되고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홍삼을 그쪽으로 가지고 갔다는 건가요? 예, 방법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국내에서 중국에 가져가고 중국에서 다시 외국으로 가져가고 이런 방법도 있고 그 인삼을 이제 수삼을 가져다니면 썩으니까 바로 썩으니까 수분을 뺀 백삼으로 만들어서 그 중국이나 미국으로 가져갔다가 거기서 다시 쪄가지고 홍삼으로 만들어서 비싸게 이렇게 팔든지 자 그렇게 그 하는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그 앵커님께서 어떻게 해서 그 역사만 가지고 아니 저 전설만 가지고 우리 것이라고 얘기할 수가 우리 어리에 있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느냐 이런 말씀하셨는데요. 이게 이제 우리 한반도라는 땅하고도 굉장히 관계가 있습니다. 그 몇 년 전에 한 10년쯤 전인가요? 금산시장에 그 인삼 씨가 말랐을 때가 있습니다. 씨가 말랐다는 게 하나 씨가 없다. 씨가 찾을 수가 없을 정도로 누가 가져가 버렸어요? 그렇죠. 그 중국의 수입상들이 비밀리에 들어와 가지고 금산으로 집결이 되는 대한민국의 그 고려 인삼의 씨를 아주 싹쓸이를 해가지고 갔습니다. 예. 근데 그거를 다 싹쓸이를 해가지고 갔다는 거는 우리나라에서 누군가가 그 중국 사람들에게 판매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많이 돌라는 대로 주니까요. 비용은. 말하자면 금산에서 팔면은 뭐 1,000원 받을 거 뭐 5,000원 주겠다 그런데 안 팔겠어요? 그래서 뭐 야밤에 뭐 트럭 가져가서 막 잔뜩 싣고 갔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재밌는 게 중국, 캐나다, 미국 이런 데다가 우리 고려 인삼 씨를 뿌려도 작황이 좋지 않답니다. 토양이 맞지 않죠. 그래서
고려 인삼이 유명한 것입니다. 여기서 재배 생산된 것만이 그런 효염이 나니까. 그래서 이게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의 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런 것으로 볼 적에 홍삼은 우리 것이고 우리가 종주국이고 우리 얼이 들어있다. 된장이나 김치나 고추장이나 간장에 우리 혼이 들어있듯이 네. 마찬가지로 홍삼에도 우리의 얼이 들어있는 것이다. 네. 그런데 우리 얼이 들어있는 홍삼에 붙어있는 딱지가 부적이라면은 이거 얼마나 황당한 일이겠습니까? 그럼요. 네. 이것이 분통 터지는 일입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일제시대 때부터 해가지고 다시 한번 그 얘기를 좀 정관장 얘기를 좀 해보는 게 어떨까 싶어요. 예. 그러니까 일본인들이 인삼 도적질을 했잖아요. 예. 예. 그리고 홍삼 또 독립자금을 또 차단했던 그런 또 상황들도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예. 일본이 이제 그 시절 그때가 이제 어떤 상황이었던 거죠? 그 임진왜란 때부터 그 일본 아이들이 우리 아니면 못 삽니다, 사실. 그래서 대마도를 통해 가지고 의료 교육을 해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그 뭐 비단을 그 사간다든지 아니면 그 인삼, 홍삼을 사간다든지 그러는데 그 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원래? 네. 얘들이 고려 때부터 뭐 도둑질을 많이 했는데 들어가지고 임진왜란 이후로는 이 인삼 맛을 봐가지고 인삼 도둑질을 이렇게 많이 했답니다. 그것이 이제 절정에 이른 게 1800년도 후반. 구한말부터 해서요. 예, 나라가 좀 흔들리고 일본 아이들이 여기 와서 힘을 좀 쓰기 시작할 적에 그때 이제 그 힘을 믿고 아예 밭대기로 도둑질을 해간답니다. 농사를 잘 지어놓으면은 외놈들이 와가지고 그냥 밭대기로 떼간답니다. 훔쳐가 버려요. 예, 그런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어느 나라나 어느 때나 이상한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민족 배반자들, 배신자들, 매국노들 이런 사기꾼 같은 사람들이 일본 아이한테 짜고 자기 밭도 아니면서 이게 내 밭인데 얼마만 주고 싹 가져가라.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일본 아이들이 캐갑니다. 그러면 진짜 우리 조선의 인삼밭 주인들은 일본 애한테 너 왜 내 거 도둑질해 가냐? 뭐 난 정정당당하게 사갔다. 누구냐? 보면은 그 매국노예요. 거짓말 사기꾼.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1910년대는 한일 그 병합이 되잖아요. 경술구치 이후로는 이제 경찰한테 갑니다. 그러면 일경한테 가는 것이잖아요. 네. 그러면 거기서 일경이 하는 얘기가 이거 정정당당하게 돈 주고 샀는데 왜 불만이냐? 이건 잘못이 없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많이 우리 그 조선의 이 대한제국의 우리 국민들이 많이 당했답니다. 일본 아이들한테. 그래서 나중에는 화가 나니까 남대문 앞에다가 그 인삼 씨를 싹 걷어들여 가지고 그냥 거기서 불태우기도 하는 그런 그 데몬스트레이션도 하고 그랬답니다. 하도 그러니까 이제 정부에서 그 한일 병합 그 경술국치 직전에 1890년대 아니 1900년 1899년 1900년 그때쯤에서는 이제 조정에서 인삼밭에 군인들을 보냅니다. 우리나라 군인들 경비를 쓰라고. 그러고 인삼 못 훔쳐가게 하려고 그렇죠. 하라고. 그러고 난 뒤로는 일본인들이 우리 인삼, 홍삼 도둑질하는 것이 많이 줄어들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미쓰이 물산에서요. 그 미쓰이가 또 저 전범 기업이잖아요. 근데 거기가 홍삼 무역권을 또 강탈을 해버렸던 사건도 있었네요. 지금 요것은 이제 그 일본 아이들이 1906년도에 그 독도를 갖다가 불법으로 일본에다 편입을 시켜버립니다. 이때는 이미 일본 세력에 우리가 흔들릴 때입니다. 일본 세력이 우리를 장악했을 때입니다. 그런데 그 전에 1900년도에는 고종이
독도 칙령을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독도는 우리 조선 것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1906년도에 얘들이 불법으로 자기네 나라 땅이라고 편입을 시켜버립니다. 불법이죠. 인정을 국제사회에서 인정을 못 받죠. 이때쯤에서 1890년이죠. 네. 1900년 그때쯤에서 홍삼이 이게 돈이 되는 것을 보고 일본의 그 회사인 미쓰이 삼정물산, 미쓰이 네. 물산, 네. 이 삼정물산에서 홍삼 무역권을 강탈해 갑니다. 자, 물론 이제 야는 민간인이기 때문에 이 친구가 이자가 가져가는 것은 아니고 그 일본 저 세력들이 뺏어서 우리한테 뺏어서 야한테 이 사람한테 홍삼 무역권을 줍니다. 그래서 중국으로 홍삼을 그때 당시에 우리가 철종이라든지 이때쯤 무역한 것을 보면은 한 10,000근, 40,000근. 그러니까 지금 돈으로 한 1,000억 정도 계산이 되어지더라고요.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네. 그러면 어마어마하게 큰 돈입니다. 이 무역권을 다 가져갑니다. 미쓰이 물산이.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한 40,000근 정도를 해마다 이렇게 판매를 했었는데 중국에다가 근데 그거를 미쓰이가 그냥 다 강탈을 해버렸다는 이거죠. 오, 이 나쁜 놈들. 무역권을 강탈해 가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가지고 이제 미쓰이가 가져간 것은 1890년도고 1908년도에는 조선 통감부가 있습니다. 아직 그 조선 총독부가 아니고 조선 통감부에서 홍삼 전매제를 실시해 가지고 아주 공식적으로 국내 시장까지 싹 가져갑니다. 국내 홍삼 시장까지 싹 가져갑니다. 그게 1913년이요? 1908년입니다. 아, 08년이요? 예. 이 뒤로 이제 그 우리 그 독립운동가들하고 홍삼 상인들이 이러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홍삼 판돈을 가지고 독립자금으로 보내고 독립운동을 하고 홍삼 가게를 독립운동가들의 은신처, 그다음에 아지트, 그다음에 이 정보 교류처 이런 곳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일경한테 많이 습격도 당하고 그런 고초를 많이 겪습니다. 그리고 나서 조선 총독부에서 이러면 안 되겠다. 이거 단죄를 해야겠다 해가지고 1940년도에 드디어 정관장이라는 이 감시 딱지를 홍삼에 붙여서 단 한 뿌리도 감시망을 피할 수 없도록 이렇게 하자. 한 뒤로 우리가 그 홍삼을 가지고 독립자금을 만든다든지 이런 일이 거의 완벽하게 차단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1940년이라고 하면은 이제 우리나라 중일 전쟁에서 일본이 압도적으로 이제 승리를 하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는 한국에서 그리고 제법 이름께나 있었던 독립운동을 하던 사람들이 다 친일파로 변절을 합니다. 그렇죠. 그때 당시에 친일파로 변절했던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뭐 김성수 같은 사람들도 그때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이제 변절을 하고 그다음에 굉장히 많은 문학인들도 그렇고요.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친일파로 이제 변절을 하는데 사실 이제 중일 전쟁에서 승리를 한 것도 있지만 일제가 그러니까 그 홍삼의 어떤 독립운동 그 자금줄 자체를 이제 차단을 이제 해버리니까 우리나라 독립운동이 굉장히 많이 쇠퇴하는 그런 시점이 됐던 거죠. 참. 자, 이제 홍삼 독립군은 어떤 방식으로 활동을 했었나요? 처음에는 홍삼을 가지고 이제 우리 한인들이 중국에서는 홍삼 팔기가 수월했답니다. 왜냐하면은 일본어도 잘하고 한국말도 잘하고 중국어도 잘하는 민족은 우리밖에 없답니다. 그래서 아주 중국 사람 만나서 아주 유창하게 중국말로 해서 원래 또 진시황부터 중국 애들은 우리 그 홍삼을 좋아하니까 인삼 홍삼을 그 별 문제가 없었고 단지 오히려 중국에서는 그 독립운동가들이 안 잡히기 위해서 홍삼 행상으로 가장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윤봉길 의사라든지 박재혁 의사라든지 이런 분들이 이제 부산 경찰서 의거라든지
뭐 홍커우 거기 공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제 뭐 여기에 나가면은 뭐 객지상 하면 힘들잖아요. 네. 거리도 없고 먹기도 그러고 먹는 것도 불편하고 돈 떨어지면요. 근데 돈이 있어야만이 독립운동을 할 수가 있는데 네. 먹거리나 은신처나 뭐 폭탄을 만든다든지 권총을 산다든지 이거 전부 다 돈이 있어야 되는데 방법을 강구한 게 홍삼입니다. 그래서 김구 선생도 마찬가지고 그 여운형 선생도 마찬가지고 홍삼을 갖다가 팔아서 독립자금으로 사용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 쪽에 나가 있는 우리 홍삼 향상하시는 분들은 이제 처음에 어려움이 참 많았습니다. 네. 뭐 애니깽 농장에서 모양 사람 다치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그 또 저쪽 샌프란시스코나 이쪽에서는 그 영어도 못하지. 그 뭐 생활 방식도 다르지. 그러니까 불편한 점이 참 많답니다. 그리고 불이익도 많이 당했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우리 홍삼 행상하시는 분들이 꾀를 낸 게 이 양반들한테 장사를 하려면 모이도록 해야겠다 해가지고 상투를 틀고 집신을 신고 두루마기를 입고 이제 이상한 복장으로 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구경 삼아서 모여드는데 거기다가 이제 또 절을 합니다. 이제 모여든 사람들을 향해서 공손하게 이제 또 무릎 꿇고 절을 하니까 그 보기가 참 신기하니까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자, 그때 홍삼을 이제 설명을 하고 팔았는데 그 안에는 자, 미국이나 캐나다나 남미나 이쪽에는 그때 당시에 1800년도 말 1900년도에 철도 공사를 많이 했답니다. 근데 그 철도 공사하는 그 인부들이 주로 중국 사람들이었대요. 근데 중국 사람들은 홍삼에 대해 홍삼에 대해서 잘 알잖아요. 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행상을 하고 돈을 모을 수가 있었답니다. 네. 우리 그 중간에 이제 조금 다른 얘기를 좀 하면 우리 저기 문성규 대표님이 자꾸 이제 질문이 들어오니까 그 홍삼 문성규 대표님이 판매하시는 얼박힌 홍삼 그 홍삼이 품질이 제일 1등으로 나왔다고 그랬죠? 그 우리 제조원 그러니까 우리 얼박힌 홍삼을 직접 만드는 제조원 만드는 공장이 그 국가기관인 소비자보호원에서 그 불시에 전국에는 유명한 홍삼 스틱을 모아다가 검사를 했는데 품질이 가장 좋은 이 홍삼 사포닌 신세노사이드가 가장 높게 나온 그 제품이 우리 공장이었습니다. 굉장히 그때는 뭐 컴퓨터가 다운이 되고 그 주문이 너무나 많이 들어와가지고 그 추석 1주 전인가 2주 전에 이미 바닥이 나고 그랬다고 그래요. 그리고 전화도 안 되고 그 저 컴퓨터는 다운이 되고 그럼 즐거운 비명을 지른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정관장은 몇 등을 했나요? 그때 아마 제 기억으로 중간 정도 한 것 같아요. 열 몇 개, 12개인가 13개 검사를 했는데 중간 정도 한 것 같아요. 정관장 상표 품질은 나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최고는 아니지만 나쁘지도 않습니다. 단지 그 정관장이라는 부역을 붙이는 것이 잘못된 일이죠. 그럼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품질에서는 사실 1등부터 꼴등까지 큰 차이는 없이 미세한 차이인가요? 어떻게 아닙니다. 되는 거예요? 그런 큰 차이가 있습니다. 큰 차이가 있어요? 그 소비자보호원 발표에 의한다면은 10배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해요. 그래요? 품질이.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소비자분들께서 이 홍삼을 그 사실 적에는 브랜드도 중요하지만 좀 품질에 대해서 딱 한 가지만 보면 됩니다. 두 가지를 보셔야 됩니다. 한 가지는 홍삼 외에 다른 것도 들어가 있는가. 홍삼보다 비싼 건 없거든요. 홍삼 외에 다른 것이 들어가 있다면 그것은 분명히 손해보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 홍삼보다 훨씬 싼 것들이니까요. 뭐 한약재나 이런 것들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같은 홍삼이라도 그 홍삼 사포닌, 홍삼에서만 나는 사포닌 이름이 진세노사이드인데 진세노사이드가 얼마나 들어가 있는가가 표시가 되게끔 돼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것을 보면 됩니다. 그람당
단위 g당 얼마가 들어가 있는가. 그러면 똑같은 기준에 A사는 얼마가 들어가 있고 똑같은 기준에 B사는 얼만큼 들어가 있는가. 네. 이것만 네. 비교하시면 그 두 가지만 체크하시면은 홍삼을 제대로 고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우리 저 문성규 대표님이 운영하는 홍삼 예. 그 상표는 이제 얼박힌 예, 홍삼이죠. 얼박힌 홍삼. 아, 사실 오늘 우리가 여기에서 제품이나 이런 걸 홍보하려고 하는 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관장의 문제점을 좀 얘기를 하고 그래서 앞으로 정관장이라는 상표 자체를 쓰지 못하도록 하려고 하는 게 저희 방송의 목적이에요. 네. 근데 우리 시청자분들이 정관장 지금부터 안 먹어야 되겠다. 그럼 뭐 먹지? 자꾸 이제 댓글이 올라오니까 예.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예. 예. 자, 정관장만 안 먹으면 됩니다. 왜냐하면 정관장이라는 홍삼이 아니라 정관장이라는 우리 브랜드. 민족 말 잘 시키려고 하는 저주스러운 부적 네. 그것이 안 붙은 네. 홍삼을 드시면 됩니다. 네. 뭐 농협 한삼인도 있고 얼박힌 많이 홍삼도 있습니다. 있고 많이 예. 있죠. 한 1000여 개가 있습니다. 예, 홍삼 예. 제품 되게 많이 있어요. 그리고 예. 고르실 적에는 아까 말씀드린 그 두 가지 기준으로 고르시면 됩니다. 네, 네. 자, 그 조선 총독부 같은 경우에 또 홍삼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또 심하게 또 탄압을 하고 이제 그런 상황들도 있었잖아요. 예. 이게 좀 자료 사진을 보면요. 그래서 상해 일일신문 이제 이들의 활동을 소개하며 조선인 독립운동가들이 인삼 행상으로 변장하여 항일 선전운동을 수행하고 있는데 중국에 능통하여 체포하기가 어렵다 뭐 이런 식으로 또 보도하기도 했어요. 예, 우리 홍삼이 아주 독립운동에 지대한 기회를 했습니다. 예, 예. 그리고 자, 저기 이제 저 미쓰이 저 옆에 이제 상표 있잖아요. 저 미쓰이라는 자들이 미쓰이가 바로 우리나라 그 홍삼을 예. 강타를 해가지고 한 4만 근 정도 뭐 이렇게 이제 판매를 예, 했던 매년 한 4만 근 정도가 중국으로 수출이 되는데 그 예. 이익을 전부 다 이 외놈이 가져가는 겁니다. 그렇죠. 네, 네. 우리 현재 시가로 한 1,000억 원 정도. 그게 이제 매출이. 구한말, 예. 예, 구한말 때였었고요. 자, 그러면 이제 조선 총독부는 이제 홍삼에 대해서 자기네들이 어떤 식으로 이제 보도를 한 건가요? 그 본국에다가 그 보고, 예. 이제 청살리 싸움, 봉오동 싸움, 그리고 뭐 그 폭탄 제조, 그다음에 권총, 뭐 이렇게 이런 것들이 도대체가 어디서 나오냐? 그 자금이 있어야 될 텐데 보니까 하와이, 미국, 중국, 만주, 캐나다 이런 곳에서 네. 홍삼 행상들이 홍삼 판돈을 가지고 독립공채, 애국금, 독립의원금을 내 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임시정부가 돌아가고 거기서 지휘를 하고 군대들한테 자금 주고 이래 가지고 되는 것이구나를 눈치를 챘습니다. 그래서 걱정만 하고 있다가 나중에는 급기야 그러면 완벽하게 이것을 그 감시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하다가 그러면 상품 하나하나에다가 전부 다 확인 딱지를 붙이자. 감시 딱지를 붙이자 해가지고 나온 게 조선 총독부라는 정부 관리하는 공장에서 나온 포장제품. 홍삼이다. 네. 네. 뭐 포장이라도 하고 공장이라고도 합니다만. 네네. 자, 그렇게 해서 나온 이 이름이 정관장인데 그건 우리를 망하게 만들려고 한 것인데 저주를 하려고 한 것인데 그럼 우리에 대해서는 부적이죠. 그렇죠. 네. 네. 그리고 이제 그것이 나온 뒤로 지금 이제 홍삼이 독립운동에 지금 큰 기여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라요. 국부의 원천이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조선 말기에 지금 돈으로 한 1,000억 원, 홍삼 4만 근 이렇게 무역을 해가지고 번 돈 그게 우리 국부의 어마어마하게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다 뺏어간 것입니다. 그리고 이 홍삼은 또요 우리 국방하고 굉장히 관계가 깊습니다. 그 고려 때 그 무신 정치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네. 무신 정권. 무신정권. 이 친구들이 말하자면 군인들이잖아요. 화살을 이제 말하자면 군수물자를 그 준비하는데 화살 촉이 이 물소 이 뿔 수각을 가지고 화살 촉을 만든다고 그래요. 네. 그러면 이것은 지금 폭탄처럼
중국에서 못 가져가게 관리를 했답니다. 정부에서. 그런데도 인삼을 가지고 가면은 내놨답니다. 살 수가 있답니다. 그래서 고려 때 무인정부 때 인삼을 가지고 이 중국에서 이 금수품으로 관리하고 있는 이 군수물자인 수각을 사올 수가 있었답니다. 네, 이 그렇군요. 홍삼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죠. 네. 그 다음에 1600년대 중반에는 그 효종이 북벌 정책을 썼습니다. 그때 10만 대군 양성을 할 적에 그 10만 대군들한테 그 이제 포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그 군비가 있어야 되는데 그때 이제 화약 원료로 쓰는 염초라는 게 있답니다. 이것을 중국으로부터 가져와야 되는데 사와야 되는데 그 돈을 인삼을 가지고 가면은 그쪽에서는 이것도 군수물자니까 교역이 안 되죠. 금수품이죠. 그런데 인삼을 가져가면 준답니다. 그래서 효종 때도 10만 대군 양성하는 데 필요한 그런 화약 원료인 염초를 구입할 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부하고 국부하고 관계가 있는 것인데 진생로드가 생겼답니다. 중국, 한국, 일본을 잇는 이 인삼이 왕래하는 네. 인삼 교역하는 이런 그 루트가 생겼는데 여기에 사용하는 돈이 인삼 대왕 고은이라는 그 은화인데 일본 아이들은 이 인삼을 교역하기 위해서만 사용할 수 있는 은화까지 만들 정도로 이렇게 인정을 받았답니다. 네, 네, 맞습니다. 네. 그게 바로 이겁니다. 예. 네. 맞습니다. 인삼 교역을 할 수 있는 그 은화, 이걸 따로 만들었다는 거죠. 인삼 대왕 고은이라고 써 있다고 그래요. 아, 그렇군요. 네네. 여튼 이때 굉장히 그 대단했다고 그래요. 유상이. 그 어디까지 대단했냐면요. 1700년대 장길산이가 반란을 일으켰잖아요. 네. 근데 군자금을 인삼장사로 해서 마련했답니다. 그리고 1762년도에는 세계 최초로 생긴 백과사전이 프랑스에서 나왔는데 그 프랑스 백과사전에 한 페이지를 할애해가지고 고려인삼이 얼마만큼 탁월한가, 만병통치다. 자, 이런 글을 한 페이지에 걸쳐서 썼다고 그래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빠뜨려서는 안 될 것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중국의 아편 전쟁 있잖아요. 네, 아편 전쟁. 예. 네. 중국 사람 막 대부분은 아니지만 하여튼 대다수가 많은 사람들이 아편 중독에 빠져 있는데 조선의 고려 홍삼이 아편 해독제가 된다 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팔렸답니다. 당시에 아편 전쟁 당시에 그때 최고로 많이 팔렸는데 그때 이제 상황근입니다. 그때 네. 돈을 많이 벌었다고 그래요. 네, 그러네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홍삼이 지금은 이제 우리나라가 이 수출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 바로 반도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반도체는 모든 전자기기, 전자제품 뭐 이런 데 안 들어가는 데가 들어가죠. 없이 그냥 다 들어가니까 네. 그러면서 엄청나게 많이 팔리고 있는데 당시에는 홍삼이 그 역할을 했다는 거죠. 그렇죠. 우리나라 수출 효자 상품으로서. 근데 지금 어떻게 보면 정관장이 지금 그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나요? 당연히 못 오고 있습니다. 예, 왜 못 하고 있는 거죠, 그거를? 머리 빠져 있으니까 못 오죠. 머리 밖에 있으면 할 수가 있죠. 예. 근데 머리 빠져가지고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네. 예를 들자면은 우리는 인삼의 종주국입니다. 네. 그런데 인삼 수출량이요. 우리가 1등이 아닙니다. 오, 그래요? 예, 세계 시장에서 조선 말기까지는 우리가 예를 들자면 홍콩 인삼 시장에서 1등을 했습니다. 네. 한 40% 이상을 차지해 가지고 그 세계 시장을 주름 잡았죠. 네. 우리가 아니면 안 됐죠. 근데 지금은 이렇게 줄어들어 가지고 한 10% 네. 정도밖에 안 지금 된다고. 홍콩 그 시장 점유율 1970년을 기준으로 하면 28.5%였는데 계속 줄어 가지고 예, 작년에는 11%였네요. 그렇죠. 그래서 그 정도요. 그런데 이제 홍삼보다는 부가가치가 인삼보다는 부가가치가 홍삼이 훨씬 더 큽니다. 네. 세계 홍삼 시장에서 차지하는 우리 홍삼 캐파는요 1.5%밖에 안 됩니다. 그거밖에 안 돼. 예.
이게 참 슬픈 일입니다. 어쩌다 그렇게 된 거죠? 이게 전부 다 정관장의 네. 죄입니다. 정관장이 지금 그 독립자금 차단한 정도의 죄만 짓고 있는 게 아니고요. 정관장이라는 딱지가 홍삼에 붙은 뒤로 세계 시장에서 인삼 시장뿐만 아니라 홍삼 시장에서도 우리가 굉장히 밀리고 있고 줄어들고 있습니다.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삼, 홍삼 같은 경우 한 50% 내외 정도 우리가 차지했었는데 국제시장에서 지금 국제시장 상권 그 장악률이 한 그 인삼은 10%도 아마 지금은 안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홍삼은 한 1.5% 정도밖에 안 된다고 그래요. 이게 전부 다 정관장의 죄입니다. 그 이유는 예전에 수출을 많이 했습니다.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철종대 4만 근 네. 중국에서 아편 해독제다 해가지고 막 찼습니다. 네네. 그런데 예를 들자면은 이 한국인삼공사나 전매청에서 속을 차렸다면은 얼이 안 빠졌다면은 중국한테요. 얼마 전에 우리 대통령이 홍삼을 선물을 했습니다. 이유는요. 사스 예방. 우리 대통령, 우리 외교관이 하고 중국 애들이 좋아했답니다. 근데 뭐 한국 사람이 먹는 김치가 뭐 사스 예방이 된다, 뭐 홍삼이 사스 예방이 된다. 그 중에 하나가 홍삼입니다. 홍삼은 중국 애들이 질병이 많잖아요. 사스, 뭐 에볼라,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요즘에는 또 코로나까지. 코로나. 예. 자, 이런 것에 우리가 그 중국 애들 아편 해독제로 이것이 된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그 수출을 많이 했거든요. 그때 뭐 최고로 하면 4만 근 막 1천억 원 정도 지금 돈으로 그 정도 했는데 지금은 전혀 이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 역할을 그 자리를 누가 차지하고 있냐? 인삼 한 뿌리도 안 나는 스위스의 파마톤이라는 회사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거기는 1년에 그 정관장 직원의 내가 알기로 뭐 10분질인가 뭐 3분질인가밖에 안 되는데 3조 5천억 정도를 배출하는데 파마톤 회사가 진사나만 가지고 진사나가 이게 그 인삼 사포닌이거든요. 네네. 그런데 정관장은 인삼 홍삼을 파는데 1조 한 4천억 정도 팝니다. 1년에. 근데 인삼 한 뿌리도 안 나는 스위스에서는 그 인삼 홍삼 이 성분을 가지고 3조 5천억을 하는데 정관장은 인삼 홍삼을 가지고 1조 4천억밖에 못 합니다. 직원은 훨씬 더 많답니다. 효율성이 떨어지는 겁니다. 왜 그러냐? 우리는 이것을 식품으로 팝니다. 그냥 푸드로, 그냥 먹거리로 팝니다. 그런데 스위스의 파마톤사의 진사나는 의약품입니다. 부가가치가 높습니다. 그런데요, 우리한테 그게 없었냐? 있었습니다. 734년도에 신라 때 중국에서 우리 인삼을 사갔는데 백제삼, 고려삼, 신라삼 이렇게 해서 사갔는데 상푸사기에 나와 있습니다. 네. 왜 사갔냐? 의학 치료용으로 사갔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통이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중국에서 우리 홍삼은 지금 6년근만 그런다고 하지만 우리 홍삼은 의약품으로 취급을 합니다. 지금도 중국에서는. 네. 그런데 정관장으로 대표되는 한국인삼공사는 이것을 식품으로 팝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콩으로 팔면은 100원밖에 못 받는데 그것을 매주로 된장으로 팔면은 1,000원을 받을 수가 있다고 생각했을 적에 그렇게 비유가 될 수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이게 지금 다 정관장이 나타난 뒤로 이렇게 생긴 일들입니다. 이게. 네. 자, 이 정관장이라는 건 이제 일제 시대 때 홍삼의 독립자금으로 유출되는 거를 홍삼이 독립자금으로 유출되는 걸 막기 위해서 일본 조선 총독부 정부가 관리하는 포장 제품 그 뜻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네. 그래서 정확하게 그 부분을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지금도 면면이 그 정관장이라는 브랜드 이름이 아직도 사용이 되고 있다는 거 이거에 대한 우리가 지적을 하고 있는 방송입니다, 오늘. 그리고 자, 그 끝으로 저기 화면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정관장의 그 해외 홈페이지인 거죠. 정관장의 해외 홈페이지인데 저 해외 홈페이지에 외국 홈페이지에 저기 미국인가요? 캐나다인가요?
잘 안 보이는데. 예. 아무튼 해외 홈페이지에 정관장 브랜드가 이렇게 쓰였다. 정관장의 역사, 연역을 저렇게 표시를 해놨어요. 예. 근데 국내 홈페이지에는 과거에는 지금 현재는 사라진 거죠. 예, 지워졌습니다. 예. 우리하고 재판은 뒤로 지워졌습니다. 그러니까 재판에서 정관장이 진 거죠. 예. 정관장이 졌어요. 그러니까 즉 말씀드리자면 우리 문성규 대표님이 정관장이라는 브랜드는 쓰지 마라. 너네들 이거 나쁜 거다. 이거 조선 총독부에서 쓰던 거를 왜 너희가 지금 쓰고 있냐. 이건 말이 안 된다. 이거 쓰지 마라라고 이 피켓 시위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 승소 판결을 이제 받으신 거예요. 자, 여기 화면은요. 이제 지금 현재 그 재판에서는 지금 재판에서 지고 나서는 사라진 거죠. 예, 한국 홈페이지에서는 사라졌습니다. 네, 한국의 홈페이지에서는 사라졌지만 지금 과거에 그러니까 몇 년 전에 홈페이지에 계속해서 남아 있었던 그 정관장 브랜드 그 관련된 내용인 것 같아요. 예. 네. 그러니까 뭐 대한제국 그다음에 조선 총독부 뭐 이런 얘기가 지금 있어요. 예. 예. 그래서 요 홈페이지 이거를 이제 근거로 해서 이제 승소를 하신 거죠. 예. 네. 아무튼 이 승소까지 하시고 정말 대단하십니다. 대기업하고 싸워서 개인이 대기업하고 싸워서 이기기가 쉽지 않은데 우리 정말 문성규 대표님 정말 대단하신 거예요. 예. 저는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예전에 그 지식인들 중에 예. 토론이 있었답니다. 네. 근데 왜 쓸데없이 되지도 않을 독립운동을 하느냐. 지금 뭐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중일전쟁, 러일전쟁 다 이겼는데 네. 일본이 앞으로 영원할 텐데 괜히 당신 혼자 희생 당하지 말고 당신 혼자 이렇게 독립운동 한다고 해서 독립이 되겠느냐. 이때 이제 독립운동 하시는 지사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독립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독립운동을 하는 게 아니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이건 독립운동을 해야만 되기 때문에 당위성이 있기 때문에 이건 의무다. 국민으로서 의무다. 그러니까 하는 것이지 꼭 어떤 결과를 목적으로 하는 건 아니다. 되면 좋지만 안 돼도 좋다. 나는 하겠다. 이렇게 독립운동 하셨던 지사분들이 답을 했다고 그래요. 이제 좀 격이 맞지 않습니다만은 저 개인적으로 한국인상공사하고 재판할 적에 제가 이 길이라고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못하고 사원들한테 회사를 맡기고 어디 저 형무소 가서 몇 년 동안 있다 올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선생을 할 적에 아이들한테 이런 건 해야 된다라고 내가 했는데 현실적으로 내가 닥치고 보니까 내가 아이들한테 가르친 것인데 이거 그러면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뭐 단순히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뭐 여러분들이 도와주셔가지고 그리고 그때 이제 재판을 하셨던 재판관님들이 아마 정관장에 대해서 공부를 열심히 해주셨던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재판할 때 보면은 검사분들도 훌륭하신 분들은 현장에 직접 나오셔가지고 누구 말이 맞는가 현장 검증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그런 분들은 정확한 판단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재판관님도 아마 정관장에 대해서 공부를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지적했습니다. 너희들이 죄가 없다면은 저게 정정당당하다면은 왜 저기서 이것을 지웠느냐? 정관장이라는 것을 조선총독부를 왜 지웠느냐? 그렇게 이제 재판장께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덕을 톡톡히 봤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자 승소를 하셨어요. 네. 예. 자 이것 때문에 마지막에 보여줬던 홈페이지 정관장 홈페이지에서 자랑스럽게 정관장이라는 이름은 조선총독부가 사정삼을 어떻게 하려고 만들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요. 공식적인 홍삼은 다 일본 애들이 하거든요. 사제홍삼은 우리 한인들이 합니다. 이게 그것을 막으려고 한 것입니다. 우리 한민족들이 홍삼에 손대는 것을 막으려고 만든 것이 정관장입니다.
근데 그것을 자랑스럽게 자기네들 홈페이지에다가 이렇게 내놓는 이 한국인삼공사는 도대체 일본 기업인지 한국 기업인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자, 일본에서 지분을 한 20 몇 프로 정도로 갖고 있는. 예. 네. 처음에 시작할 때는 35%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네. 지금은 25% 줄어들었다고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일본의 어쨌든 영향력이 뭐 무시할 수 없이 이제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예. 이제 예를 들자면 이런 영향력일 것 같아요. 거기 이제 직원분들 얘기 들어보니까요. 이제 민영화가 된 뒤로 이제 돈을 벌어야 되니까 주주들은 돈을 안 벌으면 나가버리니까 그 주주들 영향을 많이 받는답니다. 그래서 그 뭐 쓸데없는 데다가 이제 연구하는 데다 돈을 쓴다든지 그렇다면은 막 항의를 한답니다. 당장 새 물건 만들어가지고 런칭해서 이익을 많이 내라, 매출을 올려라. 자, 그런 식으로 국내에다가만 신경을 쓰기 때문에 해외로 진출을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국내에다가 이렇게 신경을 쓸 수밖에 없냐? 해외로 나가면 까다롭게 여러 가지 막 홍보도 해야 되고 뭣도 해야 되고 해야 되는데 국내에서는 그냥 정관장 세 글자만 있으면은 국민들이 다 사줘버리니까 해외로 나갈 생각을 않게 되죠. 네. 이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진취적이고 도전적인 그런 생각을 갖고서 사실 그런 영업을 해야 되는데 예. 이게 기업이 국내에 너무 안주해버린 거죠. 예. 이게 대기업의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그러면서 국내에 아주 작은 그런 시장마저 그냥 아주 작은 예. 그 중소기업들마저 다 잡아먹어버리는 예. 그런 상황들이 생기기 때문에 정관장 그리고 한국인삼공사, KTNG 이렇게 큰 기업들은 국내에서만 머물지 말고 해외로 자꾸 뻗어나가라는 얘기예요. 다른 그렇죠. 브랜드로 예. 정관장 말고 다른 브랜드로 예. 좀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창피하죠. 중국 아이들이 이거 부끄러운 얘기죠. 조선총독부 때 이거 일본 애들이 했던 거 아니야 이름? 예.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럼요. 예. 그리고 국민들이 정관장을 홍삼에서 지워주신다면은 피하신다면은 한국인삼공사는 틀림없이 해외로 진출할 것입니다. 네, 네. 자, 한국인삼공사 우리가 영업을 방해하기 위해서 이 방송을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정관장이라는 브랜드의 문제점을 제기를 하기 위해서 이 방송을 하는 거고요. 만약에 이제 자꾸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관장이라는 브랜드를 바꾸지 않는다면 우리는 나중에는 이제 불매운동이나 뭐 이런 것까지도 계속해서 해 나갈 용의가 있다. 가야죠. 네. 그쪽으로 가야죠. 자, 그런 이제 생각을 하고서 저희가 이제 방송을 했고요. 자, 오늘 우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인데 끝으로 한 예. 1분 정도, 한 30초 정도만 한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 홍삼은 정말로 마스코트입니다. 우리한테 네. 행운의 무엇입니다. 몸에 지니기만 해도 옛날에 나왔다는 설이 있습니다. 그런 우리 민족 정기가 스며 있는 그런 우리 선대로부터 이어받은 우리의 정말로 귀한 자산인데 여기에 일본 일제 조선 총독부의 조선 말살을 하기 위해서 만든 이 저주스러운 부적을 네. 붙여가지고 안 되죠. 이 홍삼에서 그 부적은 붙이면 안 되죠. 홍삼의 친일청산을 해야만 됩니다. 네. 그리고 국민들이 만약 일본 아이들의 우리 말살시키려고 하는 그런 저주스러운 주문이 들어있는 그 부적을 우리 국민들이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한다면은 우리 국민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본 뜻대로 부적이기 때문에 그 가정이면 그 가정, 그 개인이면 그 개인 건강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가정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정관장은 저는 부적이라고 보고요. 이런 저주스러운 부적을 우리 홍삼에서 빨리 떼어내야 됩니다. 네. 이상. 네. 일본에게 왜 너희들 사과 안 하냐고 물어봤을 때 일본 국회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다 그러죠. 야, 우리가 사과하기 전에 너네 나라에서 우리 편을 드는 애들이 있는데 우리가 굳이 사과할 이유가 뭐가 있어? 이런 얘기를 했다 그러죠. 맞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얼마나 통탄할 일입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우리 내부에 있는 친일청산, 예. 우리 안에 있는 친일청산 이거 정말 시급한 문제입니다. 이거 예. 일본의 사과를 받는 거 당연히 받아야 되겠죠. 그리고 일본이 끝까지 잘못을 했다라고 우리가 용서는 그 다음 문제예요. 사과는 안 하는데 무슨 용서를 합니까? 맞습니다. 예,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한 가지 또 말씀드려도 됩니까? 네네, 말씀하세요. 제가 어떤 분한테 제보를 받았습니다. 무슨 제보를 받았냐면요. 광복회 회원분한테 제보를 받았습니다. 네.
평생 살면서 한국인삼공사로부터 선물은 처음 받아봤답니다. 이번 추석 때. 그래요? 홍삼이 한 아름 왔답니다. 네. 그래서 왜 한국인삼공사에서 이제까지 없던 이런 행동을 하는가라고 의아해했었는데 어떤 분 얘기 들어보니까 지금 한국인삼공사를 그 어떤 그 홍삼운동본부라는 홍삼독립운동본부에서 정관장이라는 이름이 이런 그 저주스러운 부적이니 이런 조선총독부의 식민장제니 네. 지워라 이런 운동을 벌이고 있으니까 그리고 지난번에 광복표하고 같이 행사를 했습니다. 이런 운동을 했습니다. 네. 전국에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 경연대회를 벌였는데 독립운동에 대한 경연대회를 벌였는데 이번 주제는 홍삼이었습니다. 네. 홍삼 독립운동. 자, 그 자극을 받아서 아마 그것을 그 광복교 회원분들한테 무마를 시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런 뒤에서 이런 아주 비굴한 그런 일을 하고 있는데 거대한 기업이 네. 그런데 신경 쓰는 시간에 그 앵커님하고 제가 얘기했듯이 밖에 우리 홍삼을 가지고 나가서 팔 생각, 그다음에 이것을 식품에서 끝나지 말고 의약품으로 만들어서 고부가 가치로 팔 생각, 네. 그리고 국민 건강을 생각하면서 제품을 만들 생각,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 홍삼 독립운동 본부에서 지우라고, 정관장 지우라고 하니까 그거 무마시키기 위해서 독립 회원들 전국에 있는 전 회원 100%가 다 선물을 받았답니다. 이런 이상스러운 행동을 대기업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내가 꼭 하고 싶습니다. 참. 네. 정관장 반성을 하셔야 됩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예. 자, 우리 오늘 이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그 또 다음 주에도 저희가 조금 더 알찬 내용으로 우리 정관장 관련된 그리고 홍삼으로 독립운동을 하셨던 그 분들의 또 얘기를 좀 다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